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5월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마지막 최종 후보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의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님과 함께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신지호 부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특보 단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우선 좀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결선 진출에 대한 이제 또 여러 가지 대비 때문에 많이 좀 바쁘실 텐데요. 어제 네. 경선 2인 발표되고 나서 한동훈 후보는 어떤 소감을 좀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던가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본인 입으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본선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꺾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럼 한동훈 후보 오늘 일정은 어떤 것들 좀 준비가 돼 오늘 있습니까?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가 있고요. 오후 이제 점심 이후에 좀 TV 출연도 있고 오늘 아시다시피 밤 10시부터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그 최종 1대1 그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구도가 탄핵에 찬성, 탄핵에 반대, 탄찬 반탄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네. 한동훈 후보가 이 결선에 올라가게 된 어떤 배경에 가장 주요했던 것, 그건 좀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요, 한동훈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놔두고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가자.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보수 정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절박한 그 당심과 민심이 한동훈 후보에게 투영이 돼서 진짜 그 배신자 프레임 낙인 찍힌 지 몇 달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했지만 그런 난관을 뚫고 최종 결선까지 올라가게 된 거는 그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그 절박한 밑바닥의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럼 우선 이제 한 4강에서 탈락한 두 분,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 두 분과의 어떤 연대에 관한 움직임이 좀 있으실까요? 홍준표 후보는 탈당을 좀 한다는 입장과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도 네. 궁금합니다. 예, 어제 한동훈 후보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류를 했는데 홍 후보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어차피 이제 이번 주 초일에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되고 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정말 크게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님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보수의 명예혁명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일치 단결해서 이제 그 이재명 세력과의 어떤 일전 거기에 다 이제 힘을 보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단장님도 토론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토론회에서 사실은 이런 탄핵에 대한 찬반과 과거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고요. 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 이재명 외에 어떤 미래 내지는 어떤 비전 좀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런 비판들도 좀 많이 있던데 전반적인 토론에 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지적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 토론은 좀 그 미래 비전, 정책, 특히나 이제 미래 먹거리,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정책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랑 사실은 그 1대1 맞수 토론을 3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좀 깐족거린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거듭 이렇게 좀 많이 하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뭐 한동훈 후보도 뭐 굽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 좀 고령의 유권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게 또 강점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네. 식의 토론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좀 깐족거린다는 그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좀 동의하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부 그런 분석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예의범절이라든가 그런 게 분명합니다. 그 나이 많은 연장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요. 예. 자기보다 뭐 연하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이건 뭐 제가 저희 후보라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많은 장면을 옆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토론 스타일 가지고 일부에서 조금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그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늘 강조하거든요. 예. 끊임없이 배우고 고치고 하겠다, 그런 자세니까요. 오늘 토론 때는 좀 이전 토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편 최근에 좀 화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뭘 과자도 드시고 뭐 네,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는 게 좀 화제도 되던데 그런 네. 라방을 통한 뭐 소통 이런 거는 뭐 기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도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그 권유를 했죠. 왜냐하면 아까 뭐 토론 스타일 갖고 일부에서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 말하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법무부 장관 때 야당 의원들이 공격에 맞받아치거나, 또 지금 이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도 이제 당내에 좀 반대자들이 공격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AI 같다, 좀 예. 인간미가 좀 뭐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지적도 일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한동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음. 어떨 때 보면 좀 허당기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 무슨 예. 꾸미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동훈. 그래서 뭐 일부에서 AI 같다 뭐 이런 것들도 거기 뭐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주변에서도 그런 권유가 많았고, 또 예. 본인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거기에 푹 빠져갖고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예, 즐기면서 하는 거는 뭐 누구도 못 말리는 거고 사실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반응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그런 네, 소통 행보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게 된 건데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의 좀 구성을 볼 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두 번 탄핵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이 더 정서적으로는 강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결선 투표 룰을 넣은 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룰 세팅 아니냐. 이런 비판 초반부터 좀 있어 왔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뭐 일부에서 그런 뭐 분석이 있었다는 거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이미 그 룰 세팅은 끝난 거고, 자꾸만 선수가 뭐 룰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는 그 경기에 열중해서 어떻게 하면 득점을 더 올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룰에 대한 불평불만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여하튼 그 룰은 룰대로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뭐 가끔씩 이렇게 외부에서도 활동하는 장면이 뭐 사진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요. 말로는 반성한다, 뭐 사죄한다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국민의힘의 어떤 관계 단절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내지는 좀 문제 인식이 너무 좀 옅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네. 입장은 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 당적 정리 이게 좀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저희 당이 1호 당원에서 이제 평당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파면이 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정치적 유산, 그게 이제 비상계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노선과의 그 결별,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적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하는 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보수의 명예혁명을 이루자라는 것은 비상계엄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노선과의 이 결별이죠. 그러니까 그걸 과거로 놔두고 우리는 이제 과거로 놔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뭐 이런 예. 겁니다. 예. 예. 신인규의 아침 저널 2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님과 전화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가 이제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비서실장, 공보실장도 뭐 이미 사표를 냈다고 하고요. 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직간접적인 뭐 책임도 이제 규명이 더 돼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선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심판 역할인데 이렇게 나와서 출마하는 부분, 또 내지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다 이미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단일화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나 당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어떤 명분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할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이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좀 명분이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예. 특히나 심판하겠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선수로 나서겠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과의 관계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그 한 대행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은 무소속으로 뛰면서 뭐 당 후보랑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먼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당내에서 뭐 또 경선을 해서 하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요. 이건 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예. 우리 헌법 8조 다 잘 아시겠지만 정당은 그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 8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기탁금도 몇억 원씩 다 낸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예. 치열한 또 방송 토론도 하면서 뭐 11명이 서류 심사에서 8명으로 줄고 또 예. 4명으로 줄고 2명으로 줄었는데, 뭐 그간에 기탁금도 안 내고 토론 한 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입당해서 그럼 나랑 단일화하자. 이거는 뭐 민주주의 ABC에도 역행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한덕수 대행이 하신다면은 이제 뭐 무소속으로 있다가 뭐 이제 저희 당 뭐 후보 최종 후보랑 뭐 단일화하는 뭐 그런 코스밖에 없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한덕수 총리께서 만약에 그런 행보를 하신다면은 예. 먼저 지금 당 바깥에 있는 범보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하더라도 한덕수 대행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예. 뭐 그러니까 저는 먼저 뭐 이른바 하버드 동문들끼리 뭐 하하 연대 뭐 요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먼저 이준석 의원하고 하하 연대에서 하나가 된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최종적으로 힘을 합치면 그게 가장 좋은 코스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예. 뭐 하는 좀 비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치력을
하하 연대를 좀 성사시키는 걸 통해서 입증해주고 뭐 그러면 이제 정말 범보수 결집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네. 그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덕수 대행도 출마한다면 네. 바깥에서 어떤 뭐 나름의 그 뭐 제3지대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뭔가 좀 단일화를 더 하면서 나중에 뭐 빅딜을 하자, 원샷을 하자, 원샷 경선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까지 들어오고 뭐 한다고 하면요. 이게 빅텐트라는 게 너무 이제 원칙 없이 승리만을 위한 좀 야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바로 제기될 것 같은데 지금 캠프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이제 연대와 협력,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건데 예. 명분이 있는 원칙이 있는 그런 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동훈 원칙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예. 예,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치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이 낡은 정치 질서를 이제 끝장내고 7공화국 열어서 서로 절제와 관용의 그런 협치하는 정치를 하자 뭐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새 시대 새 물결에 부합되는 그런 원칙과 그 명분을 가지고 연대하는 예. 것은요. 뭐 충분히 저는 뭐 국민들의 예. 호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 원칙이라는 게 아마 양 진영에서 동의가 되는 원칙이냐가 아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나가면서 이제 개혁신당을 만든 건데 만약에 그런 식의 반명에 대한 원칙으로 뭉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또 반감 있는 분들 많으실 거고 또 개혁신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에 대한 뭐 내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발을 많이 할 텐데 이게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 이런 의문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라고 아, 봅니다. 하기 나름으로. 예, 하기 예. 나름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 연대가 돼야 되겠죠. 예, 미래연대. 그러면 국민적 뭐 호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럼 하나 제가 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조금의 이제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당내 경선에서의 뭐 유불리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작용할 걸로 좀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가 된 이후에 어떤 당 바깥에 있는 세력들과 연대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은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이 경선을 초라하게 만드는 언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특보단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